장감대감 소점아님, 한여름 더위에도 잘 오셨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음 동동식혜에 엿기름이 빠진 것과 같을 터이니 자리 고이 펴고 귀 기울이시지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펼쳐보겠사옵니다. 이놈의 아들놈은 보는 눈도 없구나. 대감은 사랑채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눈발이 하늘거리는 그 순간 갓 시집 온 며느리가 헛간 앞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저 계집애가 또 뭔 짓을 벌이려는 거냐. 며느리 김씨는 20세가 된 나이에도 얌전하지 못했어요. 시집 온 지 사흘째인데도 집안 곳곳을 기웃거리며 이상한 일만 벌였습니다. 아가. 대감이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네, 아버님.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 창고 자물쇠가 너무 오래되어서 혹시 열쇠가 어디 있나 해서요. 대감의 눈썹이 치솟았습니다. 그 자물쇠는 할아버지 때부터 열리지 않던 것이었거든요. 열쇠를 잃어버린 지 이미 30년도 넘었어요. 쓸데없는 일 말고 안방으로 들어가라. 네, 아버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대감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런 참하지 못한 게 며느리로 들어왔나. 사실 며느리를 받아들이기까지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거든요. 아버지, 제발 이 혼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계집을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겠느냐. 아버지,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장가를 들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완고함에 결국 대감이 굴복하고 말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내키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향리 집안 딸을 우리 대감 집안에서 뭘 해낼까? 며느리 집안은 고작 향리 벼슬을 하는 평범한 가문이었어요. 대감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몰락했지만 예전에는 당당한 양반가였거든요. 첫 만남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는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대문을 들어설 때의 모습 말이에요. 다른 새댁들처럼 수줍어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을 이것저것 둘러보며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참 범상치 않은 아이로군. 그런데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대감이 마루에 나와 보니 며느리가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 거기서 뭘 하느냐? 아버님, 이 아궁이가 이상해요. 연기가 자꾸 거꾸로 나오거든요. 그건 원래 그런 거다. 오래된 집이니까. 아니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굴뚝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굴뚝 중간쯤에 뭔가 막힌 것 같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는 긴 막대기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감이 깜짝 놀라서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가, 위험하다. 내려와라. 하지만 며느리는 굴뚝 안으로 막대기를 집어넣더니 이것저것 건드렸어요. 잠시 후 새 둥지와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버님. 이게 연기를 막고 있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부엌에 연기가 차지 않았거든요. 몇 달째 괴롭히던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된 거였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대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일을 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이번엔 마루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이상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며느리가 마루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기울어져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건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아니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마루 밑을 들여다보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여기 기둥 받침이 썩었어요. 그래서 기울어진 거네요. 뭐라고? 대감이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기둥을 받치던 돌 하나가 완전히 썩어서 무너져 있었어요. 서방님, 큰 돌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아들 이방도 신기해하며 돌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기둥 아래 돌을 받쳐주자 삐걱거리던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니. 그날 밤 대감은 잠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설치고 다니긴 해도 보통 잔머리가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조금 더 참하고 얌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거든요. 봄이 오면서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가, 또 뭔 짓을 하고 있느냐? 대감이 마당에 나와 보니 며느리가 헛간 구석에서 낡은 장부들을 들추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 장부들이 언제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런 건 볼 필요 없다. 다 옛날 일이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지 쌓인 장부를 하나씩 펼쳐보며 무언가를 적어두었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쌀값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대감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10년 전 장부에 쌀값이 시세보다 2배나 비싸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아전놈이 속였구나. 아전이요? 그래, 그 자식이 장부를 조작해서 차액을 빼돌렸던 모양이다. 며느리는 다른 장부들도 뒤져보더니 여러 가지 부정을 찾아냈어요. 그동안 집안에서 왜 그렇게 헛돈들이 나가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우리가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구나. 며느리의 꼼꼼함 덕분에 집안에 숨겨진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온돌 틈새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여기 온돌 구조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구멍 하나만 뚫으면 훨씬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아들 이방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며느리 말대로 해봤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를 뚫자 정말로 방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그런데 며느리가 가장 오랫동안 들여다본 건 바로 그 낡은 자물쇠였습니다. 매일같이 창고 앞에 가서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어요. 녹이 슬고 낡아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것이었는데 말이죠. 저 계집애가 이번엔 왜 자꾸 저기만 기웃거리는 거지? 대감은 못마땅해 했지만 며느리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다른 일들을 잘 해내서 믿음이 생겼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할아버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아세요? 글쎄, 별다른 건 없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창고 자물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단단한 자물쇠를 달아놓으셨을까 싶어서요.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한 분이셨지만 그 창고만큼은 각별히 아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께서 늘 그 창고를 들여다보고 계셨지.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근데 열 수 없을 게다 열쇠꾼도 못 연 곳이다.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더욱 열심히 자물쇠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로 시도해봤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부지런함 덕분에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졌거든요.
하지만 대감의 마음속엔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참 기특한데 언제쯤 손자를 보여줄까? 그런 대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여전히 집 아니곳저곳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풀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대감의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노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참 부지런한 아이로구나. 호기심이 많고 참 똑부러진 게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 며느리를 보고 항상 생각하곤 했죠. 우리 아가 참 기특해.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 격려 덕분에 며느리는 더욱 열심히 집안일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들 이방이 환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대감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 일이냐? 부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정말이냐? 대감은 너무 기뻐서 손을 비비며 연신 웃어댔어요.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이제야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겠구나. 그날부터 대감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가, 몸조리 잘해야 한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며느리도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는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물쇠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드디어 해산날이 다가왔습니다. 으악, 으악. 산모의 비명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어요. 대감은 사랑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들이여라. 제발. 한나절이 지나서야 산파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감마님.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 아들이냐? 그게 딸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딸이라고? 네, 아주 예쁜 딸이에요. 대감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손자가 아니라 손녀였거든요. 즉, 처자이가 딸이면 어쩌나.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건 좋은 일이니까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다행이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하면서도 아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첫 딸은 참 귀엽게 생겼지만 대감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딸은 결국 남의 집으로 갈 아이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딸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또 임신을 했거든요. 이번엔 분명 아들일 거야. 대감은 다시 한번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손자를 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아가,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아들이 나와야 하니까.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어요.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또 딸이라고? 산파의 말을 들은 대감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연달아 딸만 낳다니. 이번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친 것 같았거든요. 쓸모없는 것들만. 대감은 그날부터 손녀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장터에 갈 때도 심지어 아이들이 울어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딸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두 딸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키웠어요. 우리 딸들 참 예쁘구나. 시어머니도 손녀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아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 딸도 소중한 아이들이야. 어머님, 나는 이 아이들이 참 특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걱정 말고 잘 키워봐. 시어머니의 위로에 며느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들 이방도 딸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비록 아들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핏줄이니까 소중했거든요. 아버지는 실망하시겠지만 나는 이 아이들이 귀해. 그래서 두 손녀는 할아버지한테는 무시를 받았지만 부모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까르르르, 까르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마당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감은 괜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이 시끄럽기만 하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정말. 하지만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손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랐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그 자물쇠를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틈틈이 창고 앞에 나가서 이것저것 시도해봤어요. 언젠가는 열 수 있을 거야.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대감은 생각했습니다. 참 끈질긴 아이로군. 하지만 그 자물쇠는 절대 열리지 않을 텐데. 두 손녀가 9살, 10살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대감은 여전히 못 본 척했어요. 할아버지, 첫째 손녀가 대감에게 달려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리 가거라. 계집애들이 어디 어른 앞에 나서느냐. 아버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아들 이방이 항의했지만 대감은 듣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상전 자리에 함부로 나서려 하느냐. 버릇없이. 첫째 손녀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뛰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불러서 달래주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 말씀에 상처받지 마라. 할아버지도 속마음은 다르실 거야. 할머니, 왜 할아버지는 우리를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직 너희들의 소중함을 모르실 뿐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손녀는 금세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그 오래된 창고 자물쇠를 또 열어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자물쇠. 할아버지께서 무얼 숨겨두신 걸까? 옆에서 첫째 손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안 열려요? 그래, 이미 30년도 넘게 못 열었다. 제가 해볼까요? 너 같은 계집애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저리 가거라. 대감이 호통을 쳤지만 첫째 손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철사 한 조각을 주워오더니 자물쇠 구멍에 집어넣었어요. 뭘 하는 거냐? 저리 가래도.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철사를 이리저리 비틀더니 갑자기 실한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물쇠 안쪽을 건드렸어요.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뭐야? 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0년 넘게 열리지 않던 자물쇠를 10살짜리 아이가 순식간에 열어버린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열렸어요. 이게 어떻게?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옛날 문서들과 은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안의 중요한 것들을 보관해 두신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그 순간 대감은 첫째 손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미를 닮았나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며칠 후에는 둘째 손녀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마루가 기울어진 것 때문에 식구들이 불편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20년 넘게 고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왜 삐걱거려요? 그건 집이 오래되어서 그렇다. 고칠 수도 없는 일이야. 둘째 손녀는 마루 밑을 들여다보더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쐐기가 엉켜 있어요. 쐐기라고? 네, 이걸 바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둘째 손녀는 작은 쇠막대로 쐐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딱 한 번의 타격으로 마루가 수평이 되었어요. 그 오랜 삐걱거리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대감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대감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머리를 가진 손자가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두 딸이 보인 놀라운 능력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딸들 정말 똑똑하구나. 아들 이방도 딸들을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께서도 이제 인정하실 거야. 할머니는 손녀들을 더욱 아껴주었습니다. 우리 손녀들 참 영특하기도 하지. 할아버지도 곧 알아보실 거야. 여름이 되면서 조선 전역에 유례없는 대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가뭄은 처음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이번엔 정말 답이 없구나. 마을 전체의 우물들이 하나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대감집 우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바가지씩 물을 나눠 마셔야 할 정도였어요. 농사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고 가축들도 하나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모두 죽겠어. 그런 어느 날 두 손녀가 뒷산에서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다고? 바위 밑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대감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괜히 허튼 짓 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라. 가뜩이나 물도 없어서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닌데. 하지만 정말이에요. 여자애들이 뭐 일이 나대느냐. 어휴, 지 엄마 닮아서. 대감의 호통에 두 손녀는 시무룩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두 손녀를 불러서 다독였어요. 얘들아, 할아버지 말씀에 상처받지 마라. 할머니, 근데 정말 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믿어줄게. 너희들 뜻이 닿는 대로 자유롭게 탐구하고 놀거라. 정말요?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볼게. 시어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은 두 손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할머니가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 응. 두 아이는 그 작은 물줄기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돌을 치우고 흙을 파내고 작은 홈을 만들어서 물이 더 잘 나오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작은 구멍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와, 물이 많이 나와. 두 아이는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아빠, 정말 물이 나와요. 뭐라고? 이방과 며느리가 반신반의하며 아이들을 따라 뒷산에 올라갔어요. 세상에, 정말 물이, 바위 밑에서 시원한 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걸 너희가 찾아낸 거야? 네, 우리가 파서 만든 거예요. 이방은 급하게 대감을 불러왔습니다. 아버지, 딸들이 정말 물을 찾아냈어요. 대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따라왔다가 물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어떻게? 대감은 뻘쭘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통을 쳤는데 정말로 물을 찾아낸 거였거든요. 그래, 잘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복통이 말끔히 나았어. 두통도 사라졌고, 이상해, 몸이 훨씬 가벼워졌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대감집 뒷산에 신비한 물이 나온다더라. 가뭄의 단비 같은 물이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줄을 서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모두들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이 물 덕분에 살았어.
정말 생명의 물이야. 조선 최대의 가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두 손녀가 찾아낸 물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현령도 직접 찾아와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군. 이 가뭄에 이런 좋은 물이 나오다니. 현령님, 저희 손녀들이 찾아낸 겁니다. 손녀들이? 몇 살이나 된 아이들이? 9살, 10살입니다. 현령은 감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큰일을 해내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현령은 그 자리에서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이런 공로는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며칠 후 현령이 수레에 가득 실어온 것들을 보고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쌀, 보리, 각종 채소, 그리고 물품들. 아이들의 공로에 보답하는 것이니 잘 받아라. 대감은 더욱 뻘쭘해졌어요. 자신이 호통쳤던 아이들이 이렇게 큰 상을 받으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두 손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잘했다. 할머니가 너희들을 믿길 잘했구나. 할머니, 앞으로도 저희가 하고 싶은 것 해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해라. 너희들은 특별한 아이들이야. 한편 대감은 혼자 마당을 서성이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아이들 말을 들어볼 걸.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 무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일 났다. 옆 고을에 역병이 돌고 있대. 역병이라고? 그래, 걸리면 고열이 나면서 몸 전체가 아프다더군.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어요. 역병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를 휩쓸곤 했거든요. 우리 마을까지 번지면 어쩌나. 하지만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도 역병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서방네 아이가 쓰러졌다더라. 이서방도 열이 펄펄 난다고 하고. 더욱 충격적인 일은 시어머니까지 역병에 걸린 거였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놀라서 달려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고열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의원을 불러올게요. 하지만 의원도 손을 들었어요. 이 병은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약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죄송합니다. 집안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심해져만 갔거든요. 두 손녀도 걱정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평소처럼 뒷산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언니, 이 풀 처음 보는 것 같아. 정말이네. 평소에 보던 풀이 아니야. 둘째 손녀가 그 풀을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냄새도 독특해. 뭔가 약 냄새 같아. 그래, 나도 맡아볼게. 첫째 손녀도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특이했어요. 이상해, 이 냄새를 맡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두 아이는 그 풀을 조금 뜯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빠, 이 풀 좀 봐주세요. 이게 뭐냐? 산에서 처음 본 풀이에요. 냄새가 특이해요. 이방은 그 풀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신기했어요. 정말 처음 보는 풀이네. 혹시 약초일까? 약초요? 응, 의원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방은 급히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이 풀 좀 봐주세요. 의원이 그 풀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뭔가 아시나요? 이건 아주 귀한 약초입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제 딸들이 산에서 찾아왔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약초는 역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풀이거든요. 정말입니까? 그럼요. 빨리 탕약을 만들어 봅시다. 의원은 그 약초로 탕약을 우려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약 드세요. 이게 뭐냐? 딸들이 찾아온 약초로 만든 탕약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쓴 약을 마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열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좀 나아진 것 같구나. 정말이에요? 며칠 더 약을 드시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나았어. 그 소식을 들은 다른 환자들도 줄을 서서 약을 받아갔어요. 모두들 병이 나았습니다. 이 약초 덕분에 살았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대감은 죽어가던 시어머니가 살아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생명의 은인이었어. 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그 약초가 더 있는 곳을 알고 있니? 네, 산에 많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두 손녀의 안내를 받아 여러 약초 군락지를 찾아냈습니다. 산 곳곳에 그 귀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약초가 있었다니.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모두 살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현령의 귀에 들어갔고 현령은 즉시 조정에 보고했어요. 전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 집안의 어린 손녀들이 역병을 치료하는 약초를 찾아내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앞서 물도 찾아낸 아이들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신비한 약수터와 약초를 모두 찾아낸 것입니다. 임금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큰 공을 세우다니. 그 집안에 상을 내려야겠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땅을 하사하고 보아하니 식구가 많은 것 같은데 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 손녀들이 아주 크게 될 인물들이로구나. 그날 밤 대감은 두 손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아버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들만이 손주라는 못난 생각을 했구나.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희들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진짜 보배였다. 할아버지가 용서를 구한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 두 손녀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이듬해 봄 드디어 기와집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대감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감개무량해했어요. 초가집에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기와집을 짓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모든 게 우리 손녀들 덕분이야. 임금이 하사해준 기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기와였어요. 목수들과 기와공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정에서 지원해준 목재와 기와로 점점 멋진 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와, 우리 집이 정말 크네. 두 손녀는 매일 공사 현장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에 몇 명이 살 수 있어요? 글쎄, 100명도 넘게 살 수 있을 거야. 100명이나요? 우와.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감의 마음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큰 집을 우리 가족만 쓰는 게 맞을까? 저녁 식사 시간에 대감이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네, 할아버지. 이 큰 집이 완성되면 우리만 살기엔 너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손녀가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면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 네. 집이 없는 사람들,
불에 탄 사람들, 갈 곳 없는 아이들 말이에요. 둘째 손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만 좋은 집에 살면 재미없어요. 대감은 손녀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이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들 말이 맞다.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게 진짜 복이지. 아들 이방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들이 찾아낸 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차례인 것 같아요. 대감은 가족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날 밤 대감은 처음으로 손녀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오해했구나. 할아버지, 딸이라고 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 저희는 그냥 평소처럼 관찰하고 놀았을 뿐인걸요. 그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다. 대감은 두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이 가문의 기둥이구나.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드디어 101 기와집이 완성되었어요. 정말 장관이구나. 넓은 대문, 높은 기와지붕, 큰 마당까지. 정말 멋진 집이었습니다. 임금이 하사해준 기와로 지은 집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집의 용도였어요. 자, 이제 이 집의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대감의 선언에 따라 집의 일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여관이 되었고, 일부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글방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에 와라. 소문이 퍼지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배울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집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아이들 공부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대감은 마당에서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로군.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101 기와집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사람 살리는 집이야. 먼 길을 떠나는 행상들도, 글을 배우려는 동네 남녀노소,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도 모두 이곳으로 찾아왔어요. 하루만 묵게 해주세요. 물론이죠. 방 걱정은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딸도 어머니를 도와 손님들을 돌봤어요. 아주머니, 물 드릴까요? 아이고, 고맙다. 할머니, 이 약초 드세요. 몸에 좋아요. 참 착한 아이들이구나. 사람들은 두 손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저녁 대감은 마당 끝에 서서 집안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대청마루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고, 방 곳곳에서는 여행객들이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와 손녀들이 저녁을 준비하며 웃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구나. 그때 큰 손녀가 대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응, 우리 집을 보고 있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야. 왜요? 대감은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니까. 너희들 덕분에 말이야. 이 집을 진짜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 둘째 손녀도 뛰어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평생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해냈어. 어떤 일이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말이야. 대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집만 크게 짓는 게 꿈이었는데 너희들은 마을 전체를 살렸구나.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두 아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이방이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딸들 정말 자랑스러워.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진짜 부자가 되었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부자가 된 거야. 첫째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더 부자가 될까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야. 둘째 손녀도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사람들을 도와줘요. 좋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 그 순간 집안에 따뜻한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손녀가 자라면서도 사람 살리는 집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몸이 많이 쇠약해진 대감은 마당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복은 쌓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딸이든 아들이든 그 마음이 따뜻하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지. 저녁 무렵 집 전체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대감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와 백함보다 귀한 건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숨결이로구나. 아비 덕에 집 사고 손자 덕에 집 판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 집은 달랐어요. 손주 덕에 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보금자리가 되었거든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잠자리에 들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성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조상들이 잘했다 하고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복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며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남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